자, 수특라이트 10강 봅시다. 영상 2개로 만들 거고 10강 자체를 두 개로 만들 거고 이제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이렇게 합시다. 자, 10-1 바로 시작을 해볼게. 자, 첫 번째, 네고시에이터는 협상가라는 뜻이야. 내가 어떤 협상가를 알고 있어. 근데 거기 보면은 표현 중에 guilty of hubris라는 표현이 있거든.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냐면은 자만함의 결점이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자. 이게 자만이라고 밑에 주석에 써있지. 지금 써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자만하다라는 결점이 있는 협상가를 내가 좀 알고 있습니다. 밑에 거 They often dig their own graves. 이거 무덤이라는 단어야.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무덤을 파. 지가 지 무덤을 팝니다. 왜냐하면 자, once 일단 뭐 하면 일단 그들이 만들어 뭐를 만들 거냐면 take it or leave it offer. 이제 표현이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져가거나 냅두거나 하는 제안이야. 그러니까 이제 협상가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이제 협상가가 이제 협상을 하러 갔어. 그래가지고 상대방한테 내 협상 받아들이든가 말든가 하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좀 이런 태도로 상대방한테 제안을 하면 상대방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겠지, 그치? 다시 한번 볼까? 지가 지 무덤을 팝니다. 왜냐하면 일단 얘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면 이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겠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얘네들은 견딜 수가 없어. 뭘 견딜 수가 없어? 어떤 생각을 견딜 수가 없냐면 lose face, 체면을 구긴다 라는 생각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체면을 왜 구기는데? 그 협상 테이블로 다시 되돌아와서 체면을 구긴다라는 생각을 지들도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자, 혹시라도 지금 이게 내용이 잘 와닿지 않는 사람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 협상 테이블이 있어. 그리고 상대방이 여기에 있고 협상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 라고 해보자. 뭐 이걸 나라고 해볼게.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제안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제안이 어떤 제안이냐면 너무 터무니없는 제안이라 야, 내 제안 네가 받아들이는가 말든가 하는 식의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글로 써있진 않지만 상대방이 그거를 거절을 한 거야. 그러면은 그들은 협상가는 상대방이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집에 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쪽팔려. 그러니까 체면을 구긴다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근데 체면을 구긴다라는 생각 자체를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아, 진짜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가 지 무덤을 팝니다. 됐지?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좀 협상을 할 때는 이런 태도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로 협상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아. 자, 일단 다음 문장을 가서 보자. You may argue that. 너는 주장을 할지도 모릅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야. 뭐라고 주장을 할지도 모르냐면 중요해. 뭐가 중요해? Display toughness. toughness에서 tough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tough. 굉장히 터프하다. 그 사람 터프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해석지 보면은 강인함이라고 나오거든.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너는 생각할 수도 있어. 강인함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라고. 리졸브는 결단력이라고 해석할게. 결단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너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 그런데 여기 체크 잘 해보자. 그런데 earning a reputation for being tough. 강인하다라는 평판을 얻는 것이 doesn't serve you. 너한테 도움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At the negotiation table. 협상 테이블에서 너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뭔가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however 쓴 거 잘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뭐 동명사 주어니까 3인칭 단수 doesn't 뭐 이런 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제 글 자체가 협상을 할 때는 무조건 세게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Indeed. 이것도 동그라미 쳐볼까?
이거 실제로라고 해석하고 재진술 연결사야. 거기다 적어두자. 재진술. 그러면 앞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 강인한 게 도움이 안 된다. 강인한 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거야. 자, 평판. 강인하다, 강인한 협상가다 라는 평판은 어디에 이르게 될 거냐면 넘버 오브, 많은 이란 뜻인 거 알지? 많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이르게 될 겁니다. 강인하다라는 평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이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너를 대할 건데 상대방이 너를 의심을 가지고 대할 거야. 그리고 훨씬 더 강하게 행동할 거야. 뭐보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이게 생략이 됐어 지금. 그치?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까? 강인한 협상가다라는 평판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 거냐면 넘버 오브, 많은, 기억하자. 많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이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너를 대접할 건데 상대방이 너를 대할 건데 의심을 가지고 대할 거고 그 사람은 행동을 할 거야. 훨씬 더 강인하게 행동을 할 거야. 뭐보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자, 좀 디테일하게 어법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주어, 동사, 수일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넘버 오브, 더 넘버 오브 그 다음에 병렬 그 다음에 비교급 강조 이 정도? 이 정도 보고 넘어갈게. 자, 마지막 문장이 조금 긴데 잘 읽어보자. In an investigation of how bargaining reputation affects how others treat you 까지만 먼저 해석을 해보자. investigation은 조사란 뜻이야. 조사를 한번 해봤대. 뭐에 대한 조사를 해봤냐면 이게 bargaining reputation이라는 말 자체가 거기 보면은 교섭평판이라고 나오거든. 교섭평판. 근데 교섭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협상이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야. 그래서 협상평판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뭐에 대한 조사를 해봤냐면 어떻게 평판이 영향을 주는가. 됐지? 평판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뭐에 영향을 주냐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너를 대하는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자, 다시 한번 볼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협상평판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협상가로서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가 아니면 좀 배려를 해주는 사람인가 라는 그 평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어디에 영향을 미쳐?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발견했대. 뭐를 발견했냐면 터프가이들은 finish last, 마지막으로 끝낸다 라는 말이니까 꼴찌를 한다는 뜻이겠지. 터프가이들은 꼴찌한대. 그러니까 안 좋다는 얘기겠지. 자,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은 협상을 더 공격적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협상을 공격적으로 하냐면 평판을 가진, 강인하다, 터프하다라는 평판을 가진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협상을 하더라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됐지? 자, 내용적으로 보면 협상 테이블에 갈 때 내가 되게 강인하게, 터프하게 협상을 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터프하게 협상을 할 거다. 내가 부드럽고 배려하는 협상을 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부드럽고 배려하는 협상을 하더라라는 걸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잘 보자. 여기 어법적으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의주동과 의주동이 겹쳐 있거든. 이거는 좀 해석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영작도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해석 다시 한번 해볼까? 협상 평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ing는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인 거 좀 알아두자. 그 다음에 도주 후, 아까도 한번 했지만 뭐뭐 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 뭐뭐 한 사람들. 자, 글의 내용을 좀 이제 리뷰를 해보자면 협상을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내가 터프하면 안 된다.
협상할 때 터프한 건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겠지.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갑시다. 자, 10-2번. The sales of street food. 스트리트 푸드면은 뭐겠어? 뭐 길거리 음식이겠지. 세일은 판매하는 거. 길거리 음식을 판매한다라고 하는 거는 널리 퍼져 있는 형태다. 뭐에 있어서? self-employment에 있어서. 그 self-employment라는 말은 스스로를 고용한 거잖아. 뭐라고 해? 자영업이라고 해, 이런 거. 자, 다시 한번 볼까? 길거리 음식 판매는 널리 퍼진 자영업의 형태입니다. 누구한테? 누구에게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는 그렇지 않으면 실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시에서. 어디에서? Developing country면은 개도국이야. 못 사는 나라들을 Developing country라고 얘기를 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중인 나라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 중인 나라, 개도국,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 It requires relatively basic skills. 자, 그것이 뭐냐면은 길거리 음식 판매를 그것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것은, 길거리 음식 판매는 요구합니다.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스킬을 요구합니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작은 양의 자본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별로 안 들어. 그리고 병렬 제공해 줍니다. vendors family. 이게 판매원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의 가족들에게 뭐를 제공해 주냐면 뭐 타당한 소득도 제공해 줍니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자, 이게 눈에 띄는 거 뭐 보인다. provide A with B. 이거 뭔지 알지? A한테 B를 제공해 주다라는 뜻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표현이지.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타당한 소득도 제공해 줍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문장을 읽었는데, 첫 번째 문장은 길거리 음식 판매라는 거는 개도국에서 되게 흔한 형태고 나쁘지 않아. 뭐 어렵지도 않고 어려운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안 들고 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다음 거. It also provides food security. security는 뭐랄까 보안이라고 해석해도 좋고, 여기선 보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안정성이라고 해석했네. 음식 안정성을 제공해 줍니다. 누구한테 음식 안정성을 제공해 줄 거냐면 그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음식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해 줄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 에셋, 자산이란 곧 돈 말하는 거지. 얘네들은 돈이 없어. 뭐 할 수 있는, 자신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그런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한테 음식의 안정성을 제공해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음식의 안정성이라는 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음식을 잘 제공해 준다고.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매번 자기가 이제 밥을 해 먹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돈을 조금 들고 길거리 가서 음식 사 먹으면 어쨌든 내가 굶지는 않잖아. 그걸 이제 음식에 대한 안정성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자, 수거 하나 해볼게. Provide A to B with B. 뜻이 달라. 눈치챘어? 앞에 문장에서는 Provide A with B 였고, 방금은 Provide A to B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Provide A to B는 A를 B에게 제공해 주다라는 뜻이야. 방금 그렇게 해석했잖아. Provide A with B는 뭐야? A에게 B를 제공해 주다라는 뜻이야. 혹시 몰랐으면 지금 정리해 두자. 됐지? 됐을 거라 생각하고. 자, it has been estimated that. 이거 가주어진 주어야. 평가하다라는 뜻인데 그거를 수동태로 썼지. 그래서 평가되어지고 있다. 뭐라고 평가되어지고 있냐면 인도에서, 인도 하나만에서도, 인도에서만 해도 정도로 해석하면 돼. 인도 혼자서 안 해. 인도 하나만 해도, 인도에서만 해도 이 정도로 해석을 하자는 거지. There are more than 10 million street vendors. 10 million이면 이게 100만이니까 1000만 명이 넘는 길거리 상인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연구가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구성합니다. 대략 2% 정도, 인구의 2% 정도를 구성합니다. 뭐 중에서? Major metropolis에서, metropolis가 대도시란 뜻이거든. 그래서 주요 대도시에서 인구의 2% 정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상인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데이는 이거지. 뭐 1000만 명이, 조금 더 갈까? 1000만 명이 넘는 길거리 상인들을 지금 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엄청 눈에 띄는 어법은 보이지 않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인가? In developed country. 아까는 developing country였는데 이번엔 developed country지. 발달된 국가니까 선진국이라고 해석하면 돼. 선진국에서 푸드카트와 트럭들은 can be a barrier. 관문입니다. 관문. 누구에 대한 관문이냐면 훈련받은 요리사들에게 관문이야. 이 요리사들이 어떤 사람이야? 얘네들은 돈이 없어. 이게 자원이란 뜻인데 이걸 돈이라고 해석할게요. 얘네들은 돈이 없는 훈련된 요리사야. 그러니까 요리 공부는 진짜 많이 했어. 훈련도 되게 잘 됐고 실력도 있어. 근데 돈이 없어. 뭐 할 돈이 없냐면 런치라는 말은 뭔가를 시작할 때 런치라 그러거든. 그래서 brick and mortar 레스토랑을 시작할 돈이 없는 훈련된 요리사들에게 관문입니다 라고 해서 그래. 여기서 조금 생소한 표현이 하나 보이는데 brick and mortar이라는 말은 실제 건물로 된 정도로 해서 그래. 건물로 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건물이 있는 곳에서 음식을 파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음식을 판다라는 개념과 건물로 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판다라는 건 서로 대조되는 개념인 거 알겠지? 그래서 건물로 된 레스토랑에서 시작할, 건물로 된 레스토랑을 시작할 돈이 없는 훈련된 요리사들에게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푸드카트나 트럭은 관문 같은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지? 내가 돈은 없어. 근데 실력은 있어. 그러면은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면서 좀 돈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모아서 식당을 차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길거리에서 음식을 판다는 건 일종의 관문 같은 거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뭐 관계대명사 보이고 뭐 짜잘한 어법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를 하지 않을게. 훈련된, 여기 PP, 군사. 됐지? 자, 이렇게 보면은 10-1, 10-2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봅시다.